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죠. 작년에 산타랠리도 없었고 또 산타랠리 연장선의 세회 효과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홍콩의 상승과 그다음에 유럽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죠. 그래서 1%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장중하 때는 또 나스닥 기준으로는 1.5%까지 마이너스가 났다가 낙폭 줄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테크주들이 시장을 좀 흔들었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12%가 빠졌습니다. 폭락하면서 108불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 108불은 지난해 1년 대비로 73% 정도 하락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나스닥도 하락하고 S&P도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우도 같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애플도 하락을 했어요. 애플도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총 2조 달러가 붕괴가 됐죠.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도 애플하고 아마존은 2조 달러를 거의 이탈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3.7% 정도 하락해서 12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 생산 차질에 따른 뭐 아이폰 판매에 대해서 뭐 둔화 우려 등이 뭐 주가를 하락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애플의 몇몇 납품 업체들에게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했다고도 하죠. 1분기의 그 수요 악화에 따라서 에어팟이라든가 애플 워치, 맥북의 뭐 부품 같은 것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재가 됐었고요. 테슬라는 지난번에 제가 뭐 대주주가 물량을 팔아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요 근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일단은 중국 전기차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에 의해서 판매량이 좀 밀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 한 번 충전하면 400km 정도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200km밖에 못 간다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테슬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하고 나스닥을 한번 먼저 보면 나스닥은 0.76%, 다우는 0.03%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다우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우를 보시면 오늘도 양운에 들어와서 장중할 때 0.7% 정도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9%까지 갔다가 약보합으로 지금 십자 도지의 모습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도 장중할 때 1.4%까지 상승했다가요 쭉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아래골이 생기면서 0.76%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영향이 좀 컸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임금 인상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플레가 더 커질까봐 제롬 파월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총체적으로 악재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하고 테슬라의 차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애플하고 테슬라 보시면은 일단 테슬라의 모습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음봉으로 끝나냐 양봉으로 끝나냐 보라는데 지난주 양봉으로 끝났었네요. 그렇죠? 양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다시 음봉이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무너질 확률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더 무너지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애플이나 테크 같은 주들이 하락하면서 이 연초를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차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3.7% 빠졌다고 하죠. 근데 지난번에 아마 애플이 100불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 100불까지 뭐 시동을 걸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애플이 이렇게 만약에 빠지고 테슬라가 만약에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죠.
특히 이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나라들 그 2차 전지들 상당히 강세였었는데 오늘 어떨지 좀 봐야 되겠네요. 테슬라가 배터리 충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실제 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도 오늘 상당한 충격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국내장이 마이너스까지 갔다 잘 버텼는데요. 테슬라로 인한 전기차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금값이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값. 제가 지난번에 아마 금값 얘기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금값 얘기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금이 좀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금이 아마 갈 수 있다, 그렇죠? 금값을 보면은 지금 그 값이 역시 이거는 이 해외 차트는 금을 완전히 보여주질 않는데요. 다른 걸로 한번 금값 차트를 보겠습니다. 금값 차트가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금을 사면 저점 대비로 크게 간다.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금값이죠. 금값의 월봉을 보면 지금 양봉이 3개째 나오고 있죠. 작년 11월, 12월, 1월. 근데 요때 중앙은행이 엄청 샀다고 했죠? 여기서 중앙은행이 많이 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N자 같습니다. N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올라서 1846불에 올라서 6개월 내 최고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전에 2000불에 비하면 낮죠. 근데 현재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아마 요 고점에 쓰리봉으로 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N자 파동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은행에서 이 금을 사고 난 다음에 거의 더블을 한번 움직였어요. 여기가 아마 1000불 초반대였잖아요. 1100불 정도. 근데 2100이니까 딱 더블 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1600불에 더블에 3200불에 3500불 사이. 요 정도까지 아마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금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일 때는 금 투자가 대세를 이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이 사실은 대체 투자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 막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근데 비트코인 쌍봉치고 8천만원 쌍봉치고 이제 무너지고 지금 2천만원 초반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쓰긴 하는데 일단 뭐 시간이 더 지나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대체 투자할 만한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마 금이 아닐까 싶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낮아지고 있는데 금이 중요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다 낮아졌다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위험자산이 빠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가 전일 장중 2200을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저께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요, 주가가 확 밀리면서 2180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아래꼴이 생기는 것 때문에 뭐 추세 반전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추세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감이 있죠. 이른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수급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기관이 그 배당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도 한 7, 8천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장을 방어했던 외국인 선물, 또 기관의 현물, 배당으로 위해서 바뀌는 기관 현물이 결국은 작년 연말에 다 나갔어야 했는데 못 나간 거. 그 부분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또 미국도 연초에 테크주의 흐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반영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뭐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여기에서 1281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저점 찍고 다시 오르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